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이 국힘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한동훈이 어제 국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의원 정족수를 250석으로 줄이겠다는 허황된 발언과 더불어서 후보를 공천할 때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을 80%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민 여론을 접목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설령 참패를 하더라도 국민 여론을 반영시킨 공천이었으니 욕은 덜 먹겠다는 꼼수 계산이 들어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역 유불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하위평가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 7명가량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고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으며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를 할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영남 의원 10명을 포함해서 총 21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공천태 학살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장제원과 하태경이 쫓겨날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영남 중진들의 대폭 물갈이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고 김기현도 그리고 윤재옥 역시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앉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의중이 실린 검사 출신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게 되겠죠. 50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중진들은 앉아서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으니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세력으로 연합을 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를 해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힘당을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김용남 전 의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을 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왕자 논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년 넘게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공격도 많이 받았다. 대선 TV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손에 왕자를 쓴 것을 두고 새벽에 동네 할머니가 손바닥에 써준 게 왜 저녁까지 지우지 않고 남아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다. 사실은 얼마나 한심하냐. 대통령이 되겠다고 TV 토론에 나온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온다는 게 정말 한심하지 않냐. 모든 언론에서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쳤다고 해석을 했다. 사실은 제 속마음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멸 내지 조소의 의미가 컸던 것이다. 현재 국힘당은 원칙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태원 참사 이후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남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 시절 왕자 논란에 대해서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죠. 그런 김영남이 윤석열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자 탈당하고 나오더니 이제는 윤석열 공격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국힘당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 역시도 충분히 김영남처럼 윤석열 공격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현재 시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잘 맞춰서 진행을 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앞통수를 그야말로 시원하게 후려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를 대변하는 예비 후보들이 속속 탈락을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지요. 어제 현근택 변호사가 성비 의혹으로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국민들께 사과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저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겠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윤영찬이 당선이 되게끔 놔둘 수는 없겠지요. 이동영 작가는 야매 공천이라면서 조상호 변호사나 안규령 부대변인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잡아놓았던 곳에 윤영찬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다면 이 다음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의 내부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윤영찬만큼은 무조건 잡아내야죠. 안규령 부대변인이 젊은 청년이고 여성인데다 정치 신인이 점수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경찰의 새로운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충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수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경찰 수사의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이런 요구를 한동훈과 국힘당은 민주당의 음모론이라며 프레임을 만드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정권 또다시 권익위를 앞세워 이재명 대표에게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헬기 전원은 매뉴얼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소방청장이 밝혔습니다. 남아영 소방청장은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다.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상 문제는 없었다.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윤석열 정권의 수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이건 누가 봐도 2차 가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헬기 이송 논란을 띄워 2차 가해를 시도하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더니 이제는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압박이 가해지자 불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되지도 않는 조사를 하겠다며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죠. 이에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도 남아영 소방청장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이냐 아니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냐. 경찰의 축소 은퇴 수사와 총리실의 가짜뉴스 유포도 부족해서 신고를 핑계로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를 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냐. 윤석열 정권은 정치 테러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치졸한 행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좀 스탠스를 바꿔야 합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공범이다로 바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와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의구심이 너무 많습니다. 행여 공범이라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자꾸 만듭니다. 국민의 62%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권에 무엇을 기대할 게 있고 무엇을 촉구할 게 있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사, 실력 대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낙연과 이준석이 자신들이 본집을 두고 결국 집을 나가서 새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기득권이 아닌 것처럼 호들갑을 떠들고 다니고 있죠. 전호영 역사학자의 페이스북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내 기득권을 1차 탈당을 하여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한다. 양당 기득권 타파가 소신이라면 자기들이 대표할 때 내려놨어야지요. 한국 정치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정치인들의 탐욕입니다. 탐욕이 지향하는 새로움이니 미래니 개혁이니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익숙한 과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득권에만 집착하여 탈당한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이 정당 대부분이 역사의 분리수거함이 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